안녕하십니까. 쿠버네티스 LMA 벤티스택 개발기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를 맡은 저는 삼성 SDS에서 클라우드 엔지니어를 하고 있는 김정민이라고 합니다. 삼성 쿠버네티스 엔진을 개발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쿠버네티스 고 테스트 관련 주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본 발표 자료는 GitHub JM노트 슬라이드라는 곳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하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은 끝나고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 레포에 질문 남겨주시면 추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표의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벤티스택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왜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또 사용 방법은 어떤지를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 벤티스택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벤티스택은 쿠버네티스 LMA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쿠버네티스 LMA는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로깅, 모니터링, 얼러팅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 스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로깅은 로그 데이터를 수집, 저장, 조회하는 기능을 말하고, 모니터링은 매트릭 데이터를 수집, 저장, 조회하는 기능, 그리고 얼러팅은 수집된 데이터에서 특정 조건 발생 시에 운영자에게 알림을 발송하는 기능을 뜻합니다. 그래서 자주 쓰셔보셨을 텐데요. kubectl 명령어로 로그를 검색하는 예시, 그다음에 매트릭을 보는 예시가 아래에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밑줄 친 부분을 보면 어떤 조건, 에러라는 문구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그 메모리 사용량이 특정 이상 됐을 때 알림을 주는 기능을 생각해 보면 그게 얼러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쿠버네티스 LMA의 개념적인 구성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이제 레이어별로 보면 맨 아래쪽에 수집 레이어, 중간에 저장 레이어, 그 위에 조회 및 알림 레이어가 위치합니다. 그래서 수집 레이어에서 왼쪽은 매트릭 계열을 표현하고 있고 오른쪽은 로그 계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컴포넌트가 이 사이에 뭐 추가될 수는 있는데 전체적인 구조는 대략 이렇고 이 그림은 반복해서 나올 예정입니다. 벤티 스택이란 쿠버네티스 LMA 스택이고요. 헬름 차트로 제공되고 LMA를 한 번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프로덕션으로 3년 이상 사용 중이고요. 아파치 2.0 라이센스를 주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컴포넌트 2개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로그DB인 레떼와 비주얼라이저 벤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만들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7년간의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다양한 LMA를 사용해 왔었는데요. 먼저 맨 왼쪽에 그라파나 엘라스틱서치, 플런트D를 사용하고 있었고요. 뭐 이전에 이제 그레이로그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좀 뺐고요. 그래서 연도별로 좀 보면 2018년 2월에 엘라스틱서치 엑스펙 라이센스 변경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인증 기능이 들어 있었는데요. 이게 필요를 했었고, 그래서 2019년에 이 엘라스틱서치를 오픈 디스트로라는 것으로 변경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픈 디스트로는 현재 오픈 서치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2019년 11월에 로키 1.0이 릴리즈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로키로 변경 전환하는 작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2021년 4월에 또 로키와 그라파나의 라이선스가 AGPL로 바뀌는 일이 있어서 대안을 검토하다가 레떼와 벤티를 개발해서 대체하였고 프로덕션으로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이거를 헬름 차트로 만들어서 올해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구성도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AGPL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너리를 그대로 수정 없이 사용하면 괜찮다는 의견, 그다음에 소스 코드를 수정하지 않더라도 전체 시스템이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위험이 이전보다 훨씬 크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게 서로 상충되는 의견들인데 또 다 맞는
이고요. 특히 이제 마지막 항목은 구글의 오픈 소스 정책에서 따온 건데요. 그래서 결론을 보면 결국 결론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개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이에 명시적으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지 저런 경우는 어떻게 되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는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 포탈 OSS KR의 문의 사례들이 여러 개 있어서 제가 링크를 좀 달아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더 자유로운 라이센스, 퍼미시브 라이센스를 가진 벤티 스택을 만들게 됐고요. 아파치 2.0 라이센스를 적용하였고 쿠버네티스, 프로메테우스와 같은 라이센스입니다. 라이센스 검증 방법은 고 라이센스라는 도구를 사용했고요. 이건 구글에서 만든 고용 라이센스 검증 도구인데 보고 기능과 확인 기능이 있습니다. GitHub 액션스에 이제 풀 PR이 등록되면은 이걸 실행해서 검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링크를 따라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개념 구성도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하나씩 실제 컴포넌트를 붙여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트릭과 얼러팅 부분은 이제 약 하얀색으로 된 부분들은 몇 년째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실 것 같고, 네, 사실상 표준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연도별로 구성도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이 부분들은 비주얼라이저, 로그DB, 로그 에이전트는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플루언트 D, 엘라스틱서치, 그리고 그라파나, 키바나를 사용했습니다. 그라파나, 키바나 두 개가 있는 거는 매트릭과 로그를 따로 줘야 하는 불편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엘라스틱서치는 기본적으로 검색 엔진이기 때문에 기능은 강력하지만 메모리를 많이 쓰는 문제, 또 초기 기동 시에 오래 걸리는 문제, 그리고 로그가 일정 이상 되면은 서킷 브레이킹이 발생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플루언트 D도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로그 발생량이 시간당 로그 발생량이 많아졌을 때 이런 문제들을 경험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라이선스 문제로 이제 오픈 디스트로라는 것으로 변경을 했었고요. 유사 문제들이 있었고 이때는 플루언트 D 대신에 플루언트 Bit을 사용했더니 가볍고 안정적인 기였습니다. 2020년에는 로키로 이제 로그DB를 전환했는데요. 이제 로키로 전환하면서 로그 에이전트도 프롬텔로 바꾸고, 그다음에 그라파나에서 매트릭과 로그를 동시에 조회할 수 있어서 편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로키도 로키는 이제 일라스틱서치 대비 초기 메모리가 적게 쓰고 기동도 상당히 빠른 장점이 있었습니다. 겪은 이슈로는 이제 청크 파일이 너무 많이 생기는 이슈,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 이제 2021년 4월에 그 로키 그라파나의 라이선스가 바뀌면서 대체품을 생각하게 되었고, 이제 녹색 부분으로 표시된 부분에 벤티와 레떼라고 하는 대체품을 개발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기능은 대체로 매트릭과 로그를 한 곳에서 조회하고 가볍고 안정적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3년 이상 프로덕션에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헬름 차트의 작년에 헬름 차트에 그 컴포넌트를 담았는데요. 헬름 차트로 담으면은 이제 이 컴포넌트들 간의 버전 호환성 같은 거를 차트 버전 하나로 관리할 수 있어서 이제 상당히 편리한 점이 있죠. 그래서 차트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 발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벤티 스택 헬름 차트에는 서브 차트로 프로메테우스와 플루언트 빛 차트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자체 개발한 벤티 레떼가 들어 있습니다. 네, 약간은 쉬어가는 페이지 같은 개념인데요. MVP 개발 기간은 순수 개발만 약 한 달이 걸렸고요.
레떼 개발에 2주, 벤티 개발에 2주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어떻게 지었냐면 이제 기준을 4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처럼 신화에 나오는 이름이면 좋겠다. 그다음에 기억하기 쉽게 로그DB는 L로 시작했으면 좋겠고 비주얼라이저는 V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프로메테우스 상징이 불이니까 그 반대 개념인 로그DB는 물로 하고 비주얼라이저는 바람으로 하자. 그다음에 이름을 좀 짧은 걸로 하자. 프로메테우스 타이핑할 때마다 너무 길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정한 것이 바로 아래쪽에 보이는 레떼와 벤티입니다. 그래서 레떼는 망각의 강이라는 뜻이고 물을 상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벤티는 바람의 신이라는 뜻이고 바람을 상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메트릭 DB와 로그 DB를 좀 비교해 보면 구조는 비슷한데 메트릭 쪽은 메트릭 DB가 수집 주기를 조절해서 좀 한편 여유로운 부분이 있고 로그 DB는 이제 로그가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고 일정하게 이게 생성되는 게 아니라서 과부하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레떼는 경량 로그 DB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DB이지만 일반적인 DB랑은 상당히 다릅니다. 단순히 파일로 저장을 하고 플런트 bit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DB의 기능인 저장, 조회, 로테이션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쿼리 언어로 레테 QL이라는 쿼리 언어를 지원해서 필터 연산자와 파이프라인 연결을 지원합니다. 네. 플런트 D와 플런트 bit의 비교 자료인데요. 빨간색 네모를 보시면 플런트 bit의 메모리 사용량이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로그 DB를 경량으로 만든 비결입니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런트 bit을 로그 수집기로 쓰면 로그 DB가 경량화 된다는 말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플런트 bit을 잘 설정해서 로그를 수집 단계에서 경량화하면 로그 DB에 부담이 준다는 말이냐? 뭐 일부는 맞는데 그게 핵심은 아닙니다. 핵심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레떼 구성도 컨테이너 수준의 구성도인데요. 레떼 팟은 사이드카 구조로 되어 있어서 레떼 컨테이너와 플런트 bit 컨테이너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레떼는 쉬운 일에 해당되는 읽기만 하고요. 플런트 bit이 힘든 일, 쓰기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 로그 에이전트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수집과 저장 과정만 보면은 플런트 bit끼리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로그 저장 방식은 파일 경로와 파일 내용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네. 파일 경로는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디렉토리로 쪼개가지고 노드 네임스페이스 디렉토리 안에 1시간 단위로 로그 파일을 생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 파일 내용을 보면은 이제 날짜, 시간, 위쪽에 게 노드 로그이고요. 아래쪽 게 파드 로그인데요. 네. 이제 형식이 날짜, 시간, 노드, 서비스, 로그 내용. 그다음에 날짜, 시간, 네임스페이스, 파드, 컨테이너, 로그 내용.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DB라고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DB 기능을 하니까 뭐 DB라고 할 수 있겠고 일반적인 DB는 아니고 플랫 파일 DB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특징으로는 이제 레이블 정보가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파드 로그 조회할 때 이제 이름으로 조회를 하기 때문에 레이블 정보가 꼭 필요하지 않다고 봐서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파일이기 때문에 시스템 의존성이 없습니다. 네,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이제 파일만 따로 볼 수도 있겠죠. 로그 수집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 네, 파드 로그랑 노드 로그가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 그 박스 안에 개념 이름들은 용어들은 플런트 bit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밑에 그 링크에 있는 플런트 bit 설정 파일을 보시면 되고요. 그 내용 의미만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그 봤던 로그 저장 형식에서 파일 내용 포맷에 맞게 재구성을 하고 파일 경로에 맞게 재구성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레떼의 라이터 플런트 bit으로 보내는 단계가 있습니다. 레떼 QL에 대해서 2페이지에 걸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레떼 QL은 레떼에서 사용하는 로그를 조회하기 위한 쿼리 언어고요. 프롬 QL의 확장판입니다. 실제로
프로메테우스의 소스 코드를 재사용해서 만들었고, kubectl 로그스로 보듯이 이제 파드 로그를 조회할 때 이렇게 네임스페이스와 파드 또는 이제 여기에 컨테이너도 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고, 디플로이먼트 같은 경우에 아래쪽과 같이 파드명에다가 정규식을 사용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터 연산자 4가지를 지원하는데요. 문자열 포함, 미포함, 정규식 포함, 미포함 이렇게 4가지고요. 이거는 로키의 로그QL에서 참고를 했습니다. 이거를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해서 사용이 가능하고 좀 이해하기 쉽도록 그랩이랑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것만 좀 보면 토스트라는 내용이 없고 페비콘이라는 내용이 있는 것을 보고 싶다. 그러면 그 다음과 같은 렛데QL 쿼리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그 아래쪽에 이제 정규식을 사용한 예시도 있고요. 네,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을 하려면 먼저 설치를 해야 되겠죠. 검색 엔진에서 또는 아티팩트 허브에서 벤티 스택을 검색하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설치 방법 설명이 나오고 일반적인 헬름 차트 설치와 유사합니다. 네, 벤티는 비주얼라이저이고 패널 이제 대시보드 패널로 스탯, 파이 차트, 시계열, 로그 4가지를 지원합니다. 이게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봤고, 그리고 데이터 소스로 프로메테우스와 레떼를 지원하는데 멀티 데이터 소스를 지원한다는 말은 여러 대의 프로메테우스, 여러 대의 레떼를 데이터 소스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소스 발견은 클러스터 내에 이 데이터 소스 프로메테우스가 뭐 새로 떴다 그러면 걔를 이제 인식해서 바로 데이터 소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소스 발견 기능을 제공합니다. 요거는 쿠버네티스의 그 서비스 디스커버리랑 유사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트릭 로그 기반으로 얼러팅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벤티의 그 UI 화면인데요. 매트릭스라는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네. 상단에 데이터 소스 선택기가 있고 오른쪽에 시간 선택기, 네, 어디서 많이 본 구성하고 좀 비슷하죠. 네. 쿼리 버튼이 있고 여기에 프로메테우스 쿼리를 하면 중간에 차트가 보이고 아래쪽에 데이터가 보이고, 네, 프로메테우스랑 상당히 유사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매트릭 트리로 매트릭을 찾아보기 쉽게 트리를 제공합니다. 다음에 로그 화면인데요. 네, 렛데QL로 쿼리를 조회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오른쪽에 이제 워크로드 트리가 있어서 파드를 조회해서 검색하거나 노드를 선택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인데요. 요 기본 제공되는 대시보드인데 이제 클러스터를 선택했을 경우에 상단에 네임스페이스 노드 선택기가 있고 시간 선택기 있고 파이 차트로 이제 오브젝트의 상태, 그다음에 노드의 매트릭들, PVC 매트릭, 파드 매트릭, 아래쪽에 이벤트 로그 뭐 이런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C계열 차트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데이터 테이블로 높은 값부터 이렇게 정렬돼서 보여줍니다. 이 대시보드 설정에 관한 파일은 왼쪽 아래 링크에서 보시면 됩니다. 대시보드 상세 좀 확대한 모습인데요. 스탯 패널, 파이 차트 패널, C계열 패널, 로그 패널 이렇게 있고 C계열 패널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이거는 파드 메모리가 되겠죠. 메모리를 많이 쓰는 순서대로 데이터가 보이고 있고 이 차트에서 마우스를 이동하면은 그 시간대에 맞게 이 데이터 테이블이 갱신이 됩니다. 네, 본 발표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벤티 스택을 요약하면 헬름 차트 하나로 LMA를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프로덕션으로 3년 이상 사용 중이고 가볍고 안정적이다. 퍼미시브 라이센스라서 자유롭게 사용하면 된다. 이렇고요. 사용, 문의, 참여 환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해볼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선 다음 달 10월 12일에 쿠퍼콘 코리아에서 이 벤티 스택의 코드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이제 벤티 스택의 헬름 차트 개발 경험도 좀 공유할 예정이고요. 네, 문서도 좀 작성해 보려고 하고 있고, 벤티 스택에 이 UI가 있기 때문에 Vue.js로 되어 있는데 타입스크립트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DB가 이제 경량 가볍다고 했는데, 네,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가볍다고 했는데 이제 정량적으로 좀 검증해보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